퇴직을 이틀 앞둔 날, 강도현은 새벽에 눈을 떴다. 평소처럼 조용히 작업복을 챙기고 낡은 배낭을 메었지만 오늘은 무엇인가 달랐다. 그가 30해 넘게 몸담아온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마지막으로 오르는 산책로였고 그는 그저 익숙한 풍경과 작별 인사를 나누려는 마음이었다. 아무도 그에게 이를 강요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가 이 길을 다시 오를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이 산을 떠나기 전 뭔가를 확인하고 싶었다. 어릴 적부터 그에게 자연은 단순한 환경이 아니라 대화 상대였고 지리산은 그의 인생 그 자체였다. 산길을 오르며 그는 예전의 기록들을 떠올렸다. 밀렵꾼들의 흔적, 사냥들의 발자국, 겨울철 먹이를 찾아 내려온 멧돼지 떼, 그는 그것들을 구분할 줄 알았고 어디에 무엇이 있을지를 몸이 먼저 기억했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리만큼 주변이 낯설었다. 익숙했던 길인데도 어딘가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의 경험은 그런 감각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다. 산중턱에 이르렀을 무렵 그는 멈춰섰다. 설명하기 힘든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짧지 않았고 무섭지도 않았다. 오히려 안타깝고 절박했다. 그는 귀를 기울였다. 그 울음은 짐승의 것이었다. 하지만 단순한 짖음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간절히 알리고 싶은 듯한 소리였다. 처음에는 바람에 섞인 환청인 줄 알았다. 그러나 다시 들렸다. 그리고 더 또렷하게. 깊고 쓸쓸하고 외로운 울음이었다. 그 울음소리는 도현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 그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길도 아닌 곳을 향해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 소리를 따라 움직였다. 오랜 세월 그의 발은 자신도 모르게 자연의 부름에 반응하는 법을 익혔다. 울음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도현의 숨소리는 느려졌고 마음은 복잡해졌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여러 번 다친 동물들을 발견했고 그들 곁에서 마지막을 함께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이상했다. 낯익은 공기, 낯설게 느껴지는 울음. 모든 것이 묘하게 뒤엉켜 있었다. 그렇게 도착한 곳에서 그는 보았다. 두 그루의 나무 사이에 끼어 움직이지 못하는 진노견 한 마리. 털은 진흙과 낙엽으로 더러워졌고 눈은 노랗게 빛났다. 앞다리는 땅을 더듬고 있었지만 뒷다리는 축 늘어진 상태였다. 도현은 그 개가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목에는 낡은 가죽 목줄이 채워져 있었고 몸집과 자세, 눈빛은 훈련받은 진돗개의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아마도 누군가 키우던 개였고 어떤 이유로 이곳에 오게 되었으며 불운하게도 이 틈에 갇힌 것이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 진돗개의 눈빛은 두려움보다는 고통과 외로움이 섞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한 느낌이었다. 울음소리의 근원은 바로 그 개였다. 도현은 그 울음이 단순한 짖음이 아니라 절망과 생존의 경계에서 나오는 외침임을 알았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도달했다. 너무나 정확하게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이 개를 구할 수 있을까? 구하다가 다치면 어떻게 하지? 지금은 혼자고 휴대전화도 터지지 않는 곳이다. 하지만 그는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마음 한구석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다.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던 이야기 속 목소리였다. 도현아, 산속에서 울음소리를 들으면 그냥 지나치지 마라. 그건 내가 들어야 할 이야기일 수 있다. 그 개는 짖지도 않고 으르렁거리지도 않았다. 그저 가늘게 숨을 내쉬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뭔가를 포기하지 않은 이의 눈빛이었다. 도현은 알았다. 이 진노견은 아직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비록 몸은 망가졌을지라도 마음은 아직 버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결심했다. 오늘이 마지막 근무 날이든 아니든 이것은 그가 해야 할 일이었다. 의무도 아니고 명령도 아닌 단지 사람으로서의 선택. 그는 배낭을 내려놓고 필요한 도구를 꺼냈다. 오래된 접이식 톱과 나무 조각칼.
원래는 산행 중 나무에 걸린 그물을 자를 때 쓰던 것들이었다. 그 도구들은 수많은 동물들을 자유롭게 해준 도현의 손길과 함께 익숙하게 반응했다. 그는 개를 향해 다가갔다.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소리를 내지 않고. 개는 도현의 움직임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공격하려는 기색은 없었지만 긴장은 놓지 않고 있었다. 그는 나무 사이의 간격을 살폈다. 생각보다 좁았다. 개의 몸이 반쯤 빠져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뒤로 빠질 수 없었고 앞으로 밀어내기도 어려워 보였다. 나무는 굵지 않았지만 뿌리 쪽이 서로 얽혀 있어서 힘으로 벌리는 것도 위험했다. 그는 방법을 고민했다. 무리하게 움직였다가는 개의 갈비뼈나 장기에 손상을 줄 수 있었다. 더욱이 개가 아직 경계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고통을 느끼면 갑작스럽게 반응할 수도 있었다. 그는 심호흡 대신 속으로 시간을 세기 시작했다. 천천히, 하나씩. 마음을 가다듬고 주변을 관찰했다. 이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도구, 구조, 각도. 모든 것을 계산했다. 톱날을 대기 전에 개의 눈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단지 기다림과 믿음, 혹은 체념이 함께 섞여 있었다. 도현은 그 모든 감정을 받아들였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개는 알았다. 자신을 해치려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톱을 나무에 대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진동과 소리가 나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톱날이 나무에 닿을 때마다 미세한 소리가 났고 개는 귀를 움직였다. 하지만 더 이상 몸을 떨거나 도망치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어떤 이해이자 동의였다. 함께 이 시간을 견뎌보자는 이 톱질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손목이 저려왔고 땀도 났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오늘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평생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지 개 한 마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모든 신념 때문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자연을 지켜왔고 오늘 그 모든 것을 이 진돗개 한 마리에게 증명하고 싶었다. 마침내 나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톱질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틈을 벌려보았다. 틈은 아주 조금 넓어졌지만 아직 부족했다. 그는 두 번째 나무에도 손을 대기로 했다. 개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지만 눈빛은 조금씩 밝아졌다. 희망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두 번째 나무는 첫 번째보다 조금 더 얇았지만 뿌리 부분이 단단하게 엉켜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다. 강도현은 다시 배낭을 열어 장갑과 여분의 끈을 꺼냈다. 만약 나무가 불규칙하게 갈라지거나 방향을 잃으면 개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었다. 그는 최대한 진동이 가지 않도록 힘을 조절해가며 천천히 톱질을 시작했다. 나무의 내부가 습해서인지 톱날이 빠르게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작은 삐걱임에도 개는 귀를 반응시켰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도현은 개가 긴장을 유지한 채 상황을 지켜보는 것을 느꼈다. 그 눈빛은 어딘가 인간을 닮아 있었다. 그는 머릿속으로 온갖 상황을 시뮬레이션했다. 나무가 쓰러질 각도, 그때 개의 위치, 자신이 서 있어야 할 거리. 무엇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구조였다. 톱질은 점점 깊어졌고 나무의 결이 흔들릴 때마다 그는 손을 멈추고 경과를 확인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손놀림은 오랜 세월의 경험이 녹아 있었다. 그 순간 그는 단지 은퇴를 앞둔 공무원이 아니라 숲과 생명을 연결하는 마지막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한참이 지나고 마침내 두 번째 나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도현은 손을 멈추고 몸을 물렸다. 나무는 똑바로 쓰러지지 않았다. 대신 중심이 조금 기울며 자연스럽게 틈이 벌어졌다. 그는 마음속으로 단숨에 안도의 숨을 쉬었다. 이제 틈은 개의 몸이 빠져나올 수 있을 만큼 열려 있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개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단순히 지쳐서인지 아니면 여전히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조용히 시간을 두었다. 도현은
다시 배낭에서 물병을 꺼냈다. 뚜껑을 열어 뚜껑 안에 조금 물을 담아 조심스럽게 개가 볼 수 있는 거리쯤에 두었다. 개는 고개를 돌리지는 않았지만 콧김이 조금 더 강해지는 듯 보였다. 그는 무리하게 유도하지 않았다. 단지 개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조용한 순간이 흘렀고 마침내 개는 앞다리를 조금 더 뻗으며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주 천천히, 신중하게. 그 모습은 마치 얼어붙은 땅 위에서 다시 태어난 생명이 기지개를 켜는 것 같았다. 개는 허리를 비틀듯이 하며 뒷다리를 끌고 나무 틈에서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는 곧 알아차렸다. 뒷다리가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았다. 축 늘어진 채였다. 개는 서지도 못하고 엎드린 자세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는 다급하게 접근하지 않았다. 물병을 다시 들고 가까운 곳에 두었다. 개는 조금씩 목을 빼고 물을 향해 얼굴을 돌렸다. 그의 눈빛에는 다시 희미한 생기가 돌고 있었다. 물 한 모금을 삼키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한 모금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도현은 알 수 있었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 물을 적셨다. 손수건은 어머니가 예전에 주신 것이었다. 산에서는 늘 하나쯤 갖고 다녀라.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른다 라고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다. 어머니는 예전에도 다친 새끼 고양이나 들쥐를 집에 데려와 살려내곤 하셨다. 그런 기억이 그에게 자연과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준 셈이었다. 도현은 손수건으로 개의 입 주변과 눈가의 먼지를 닦아주었다. 개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잠시 눈을 감는 듯 했다. 그런 반응은 그에게 큰 의미였다. 경계가 무너졌다는 뜻, 혹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신뢰의 흔적. 그는 자신이 옳은 결정을 했다고 느꼈다. 물론 아직 할 일은 많았다. 개의 뒷다리는 차가웠고 피가 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다시 손을 움직여 조심스럽게 개의 다리를 만졌다. 근육이 굳어 있었고 반응이 없었다. 그 상태로 두면 괴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그는 개의 다리를 천천히 문지르기 시작했다. 따뜻함을 전달하려는 의도였다. 이건 그가 예전에 얼어 죽기 직전이었던 산토끼를 살릴 때 했던 방식과 같았다. 그때도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었지만 반복된 자극 끝에 조그만 움직임이 돌아왔다. 손끝의 감각은 무뎌져 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움직임 없는 생명일지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개 역시 어느 순간부터 눈을 뜬 채 그를 지켜보았다. 고통에 찌든 눈빛은 이제 점차 인간을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다. 말보다 더 강한 건 조용한 손길과 숨결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오직 개의 생존만을 생각하며 집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개의 다리에 온기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아주 미세하게 피부 밑에서 혈관이 반응하는 느낌. 그는 그 신호를 놓치지 않았다. 손끝이 떨릴 만큼 추웠지만 개가 살아있다는 증거 하나하나가 그의 온몸에 열기를 불어넣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개가 다리를 움직였다. 단 한 번의 미세한 떨림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도현은 개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괜찮다는 듯. 그리고 다시 손수건을 들어 다리 위의 먼지를 닦아냈다. 개는 여전히 숨이 가빴지만 눈빛은 안정되어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개의 다리를 부드럽게 문지른 후 손을 멈췄다. 지금은 개가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 앉았다. 가까이 있되 간섭하지 않는 거리. 개는 머리를 들어 도현을 바라보았다. 두 존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너무도 많은 것을 나눴다. 단순한 구조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존재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과정이었다. 도현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늘 자연 속에서 답을 찾았고 오늘 그 답은 이 개의 눈 속에 있었다. 그 눈은 감사하다도 두렵다도 아니었다. 그저 당신을 기억하겠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는 가만히 숨을 들이쉬었다. 사는 말이 없지만
가끔은 사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준다고 생각했다. 오늘이 그랬다. 마지막 산책로, 마지막 구조, 마지막 연결. 도현은 다시 배낭을 정리하고 개의 상태를 확인했다. 아직은 걸을 수 없어 보였지만 적어도 절망 속에 묻혀있지는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다. 개는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다. 강도현은 자리를 옮기지 않은 채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개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배낭에서 작은 담요 하나를 꺼내 개 가까이에 펼쳐놓았다. 손끝이 여전히 차가웠지만 마음은 조금 따뜻해졌다. 구조는 끝났지만 이 생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책임이었다. 그는 소리 없이 개의 상태를 지켜보며 머릿속으로 다음 단계를 그렸다. 무리하게 이동시키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었다. 여전히 다리의 감각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는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는 그 안에서 회복의 의지를 읽었다. 도현은 다시 손수건에 물을 묻혀 개의 목 주변을 적셔주었다. 겨우내 메마른 땅을 버티다 온 듯한 갈증이 서서히 가라앉는 듯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도현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누구를 향한 말도 아니었지만 자연은 그 말을 들은 듯 조용히 반응했다. 바람 한 점 없었지만 주변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그는 천천히 개에게 가까이 다가가 다시 한번 다리 상태를 살폈다. 열이 조금씩 오르고 있었고 근육이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다. 회복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는 손가락으로 살살 눌러가며 혈류가 통하는지를 확인했다. 반응이 희미하긴 했지만 분명히 있었다. 단지 시간이 더 필요했다. 도현은 묵묵히 개 곁에 앉아 자신의 체온을 유지하면서도 개와의 거리를 유지했다. 간섭하지 않되 곁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했다. 몇 분이 지나자 개는 고개를 살짝 들었다. 시선이 도현을 향했다. 경계는 없었다. 그 대신 이해와 신뢰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도현은 그 눈빛을 피하지 않고 바라봤다. 마치 둘 사이에 어떤 약속이라도 생긴 것처럼 개는 다시 고개를 숙였고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묘하게 인간적이었다. 마치 어떤 결심을 한 이가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선택을 곱씹는 듯한 느낌이었다. 도현은 배낭 안에서 조그만 통조림 하나를 꺼냈다. 사람용 식량이었지만 지금은 개에게 필요한 에너지가 더 시급하다고 느꼈다. 그는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어 내용물을 조금 덜어내고 개 앞에 놓았다. 냄새가 퍼지자 개는 천천히 머리를 들고 코를 움직였다.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침내 입을 가져갔다. 식사는 더디고 조심스러웠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 먹는 모습 하나하나가 생존 의지의 표현이었다. 개가 조금씩 먹는 동안 도현은 가만히 지켜보았다. 자신의 행동이 무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식사를 마친 개는 고개를 들어 다시 도현을 바라보았다. 두 눈이 마주친 순간 도현은 무언가가 그들 사이에 단단히 연결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지만 확실하게 존재하는 감정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개의 옆에 앉았다. 개는 그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려 앞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도현은 개가 자신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경계심이 사라졌다는 의미 이상이었다. 두 존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지만 산과 함께 살아온 도현에게는 익숙한 감각이었다. 그는 천천히 개의 다리를 다시 한번 살폈다. 온기가 조금씩 퍼지고 있었고 미세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는 손으로 다리를 부드럽게 감싸며 아주 천천히 문질렀다. 개는 움직이지 않았고 가끔씩 숨소리가 깊어지기도 했다. 그것은 고통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몰랐다. 도현은 그 신호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개의 회복을 함께 느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시계를 보지 않았다. 지금은 시각보다 감각이 중요했다.
산은 시계를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았고 생명도 마찬가지였다. 개의 다리는 점점 더 부드럽게 반응하기 시작했고 발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 반응이 도현에게는 어떤 말보다 강한 응답이었다. 그는 다시 손수건을 꺼내 다리 위의 흙과 먼지를 닦아주었다. 그리고 개에게 물을 조금 더 주었다. 개는 이번에는 머뭇거리지 않고 물을 받아들였다. 숨소리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 안에는 이제 살아있으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도현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개를 바라보았다. 아직은 걷기 어려울지 몰라도 적어도 더 이상 절망 속에 빠져있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다시 배낭을 정리하며 필요한 물품을 챙겼다. 아직 산 아래로 내려갈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개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그는 그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놓였다. 그는 개의 이름을 부르듯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름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그 생명이 존재하고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봐 주었다는 사실이었다. 도현은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분이라면 어땠을까? 아마 자신보다 더 부드럽게 개를 다루었을 것이다. 그녀는 언제나 생명을 먼저 생각했고 어떤 존재든 존엄하게 대했다. 그는 그 가르침을 떠올리며 오늘의 선택이 그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 개를 살리는 것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자신이 지켜온 삶의 가치 그 자체였다. 그 순간 개가 다시 몸을 움직였다. 뒷다리가 천천히 접히는 듯했고 몸을 세우려는 시도가 느껴졌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진전이었다. 도현은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다. 개는 몇 번이고 시도하다 결국 몸을 가누지 못하고 다시 누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 의지가 도현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다. 그는 다시 개 곁에 앉았다. 두 존재는 말없이 그 자리를 공유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지만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다.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고 그들도 그 흐름에 따라 움직였다. 도현은 이 자리가 단순한 구조 장소가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만남의 공간이 되었음을 느꼈다. 개는 눈을 감았고 도현은 그 옆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 생명이 다시 걷는 날까지 함께하겠다고. 개는 몇 차례의 시도 끝에 다시 몸을 일으키려 했다. 움직임은 느리고 불안정했지만 의지는 확고했다. 강도현은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지켜봤다. 개가 스스로 일어서는 과정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 움직임이 아니라 살아있으려는 존재의 결심이었다. 개는 앞다리에 힘을 주어 몸을 끌어올리려 했지만 뒷다리는 여전히 무기력했다. 몸이 앞으로 쏠리며 다시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그러나 그 눈빛은 꺾이지 않았다. 도현은 천천히 가까이 다가가 앉았다. 개는 그를 바라보았지만 두려워하거나 경계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존재를 받아들였다. 그는 개의 다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피부 아래로 따뜻한 기운이 조금 더 퍼진 듯했고 근육도 조금씩 반응하고 있었다. 혈액순환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러나 걷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무리한 자극을 주지 않고 개가 스스로 조금씩 움직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배낭에서 남은 음식을 꺼내 조금씩 개에게 건넸다. 개는 천천히 머리를 움직여 입을 가져갔다. 움직임은 여전히 느렸지만 이전보다 망설임이 적었다. 그는 그 변화에서 회복의 조짐을 읽었다. 먹는다는 것은 생존을 선택한 것이다. 그 행동만으로도 충분한 신호였다. 개는 먹고 난 후 다시 숨을 고르며 누웠고 눈을 감았다. 도현은 그 옆에서 조용히 앉아 개의 숨결을 느꼈다. 무겁지만 일정한 호흡,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시간이 흘렀고 해는 어느새 중천을 지나고 있었다. 도현은 시계를 보지 않았다. 지금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이 개가 살아있다는 사실과 그 곁에 자신이 있다는 현실이었다. 그는 개에게 말을 걸지 않았지만
걔는 그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두 존재는 서로의 온기를 공유하며 그 자리를 지켰다. 그는 땅에 손을 얹고 조용히 심호흡을 했다. 산속에서의 감각이 온전히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걔는 눈을 떠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다시 몸을 움직이려 했다. 앞다리로 힘을 주어 상체를 일으킨 후 뒷다리에 천천히 무게를 실었다. 처음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중심을 잡기엔 부족했다. 걔는 다시 자세를 낮췄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도현은 걔가 시도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응원을 보냈다. 말 없이, 행동 없이, 그저 존재 자체로 그는 배낭에서 얇은 천을 꺼내 뒷다리 쪽에 가볍게 덮었다. 차가운 공기로 인해 근육이 다시 굳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걔는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그 어떤 거부감도 없었다. 그것은 신뢰의 표현이었다. 도현은 그 작은 반응 하나하나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살아남기 위해 버티는 존재의 곁에서 함께 숨쉰다는 것,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배낭에서 휴대용 온열팩을 꺼내 걔의 다리 아래에 놓았다. 약간의 온기라도 전달되기를 바랐다. 걔는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있었다. 도현은 조심스럽게 걔의 등을 어루만지듯 천을 덮어주었다. 더 이상의 말이나 행동은 필요 없었다. 지금은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걔는 편안한 숨결을 유지하며 조용히 휴식을 취했다. 시간이 더 흘렀고 걔는 다시 눈을 떴다. 도현은 걔가 움직이려는 기색을 읽고 조심스럽게 물러섰다. 걔는 몸을 비틀며 일어섰고 앞다리에 무게를 실은 채 다시 한번 뒷다리에 힘을 주려 했다. 이번에는 다리가 조금 떨렸지만 분명히 반응이 있었다. 그 미세한 떨림이 도현의 가슴을 두드렸다. 생명이 다시 일어서려는 순간이었다. 걔는 중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고 비틀거리며도 자세를 유지하려 했다. 도현은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봤다. 걔는 마침내 네 발로 버티는 데 성공했다. 걸음은 아직 멀었지만 일어섰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도현은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떠올렸다. 예전에도 어머니는 다친 동물들을 돌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 눈을 보면 그 마음이 보여. 지금 그 눈빛이 있었다. 걔의 눈동자에는 말로 대신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걔를 움직이게 하려 하지 않았다. 걔가 스스로 걷기 전까지는 기다릴 생각이었다. 성급함은 자연에 어울리지 않았다. 도현은 걔와 거리를 유지한 채 앉아 주변을 살폈다. 산은 여전히 고요했고 바람도 잦아들었다. 모든 것이 걔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자신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겉옷을 여미며 다시금 걔를 바라보았다. 걔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 발끝이 땅을 짚었고 다리는 잠시 흔들렸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마치 세상의 모든 중력이 자신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힘겹게, 그러나 의지를 꺾지 않고. 도현은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 소리는 바람에 묻혀 사라졌고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이 작은 생명이 다시 걷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는 충분했다. 걔는 몇 걸음 더 나아갔다가 다시 멈췄다. 숨을 고르고 고개를 들어 도현을 바라봤다. 그 눈빛은 명확했다. 경계도, 두려움도, 불신도 아닌 단순한 감정 하나. 고맙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는 그 눈빛 하나로 모든 수고가 보상받았음을 느꼈다. 모든 삶에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은 말로 남지 않고 눈빛으로 기억된다. 그는 걔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조금 뒤로 물러서서 공간을 내주었다. 걔는 그 자리에 잠시 더 머문 후 다시 몇 걸음을 떼었다. 움직임은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확실히 나아지고 있었다. 도현은 걔가 더 이상 구조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서는 존재로 바뀌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지켜볼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걔는 마지막으로 도현을 바라보았다. 두 존재는 다시 눈을 마주쳤다. 그것은 인사도 작별도 아닌 연결된 마음의 확인이었다.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다. 잘 가라. 너는 이 산의 생명이다. 걔는 고개를 돌려 천천히 숲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갔다. 그날 이후로 강도현은 다시는 그 진돗개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개가 살아남을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다. 걷는 모습은 아직 미숙했지만 눈빛은 분명했다. 생에 대한 의지와 방향이 있었다. 그는 산을 내려오는 길 내내 말이 없었다. 발걸음도 조심스러웠고 머릿속은 그 개의 마지막 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다. 그 말은 대답을 바라지 않는 인사였고 산에 남겨진 생명에 대한 마지막 다짐이었다. 이 며칠이 흘렀고 도현은 정식으로 퇴직을 했다. 동료들과의 짧은 작별 인사 후 그는 서울에 올라가지 않고 지리산 근처 작은 마을의 집에 머물렀다. 산을 완전히 떠날 수 없었다. 누군가는 도시로 향했지만 그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 산과 함께한 세월은 단지 직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일부였고 자신이 누구인지 정의하는 중심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특별한 목적 없이 산책을 했다. 산의 기척을 느끼고 바람의 방향을 읽고 새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그는 자신만의 은퇴 후 일상을 만들어갔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지고 눈이 내렸다. 강한 바람이 불며 산길의 흔적을 지워버렸다. 도현은 그날도 평소처럼 짧은 순찰을 나섰지만 예기치 않게 방향을 잃었다. 지형은 익숙했지만 눈보라는 그것마저 삼켜버렸다. 나침반을 꺼냈지만 바늘이 흔들리기만 했다. 시야는 좁아지고 발걸음은 무거워졌다. 도현은 순간 자신이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노인이 되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고 판단도 흐려졌다. 그는 침착하려 애썼다. 눈 속에서 길을 찾는 기술은 익숙했지만 오늘은 상황이 달랐다. 몇 번이나 같은 자리를 돌고 있었고 나무의 위치조차 헷갈렸다. 손발은 차가워졌고 숨은 점점 짧아졌다. 그는 멈춰서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이대로라면 위험할 수 있었다. 가까운 대피소까지도 거리가 있었고 이 눈보라 속에서 찾기란 쉽지 않았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떠올리려 했다. 어머니가 예전에 해준 말이 떠올랐다. 길을 잃었을 때는 마음을 먼저 찾아라.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그때였다. 눈보라 너머에서 희미한 형체가 다가왔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점점 선명해졌고 그 안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진돗개였다.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었다. 그의 몸짓, 눈빛, 그리고 걸음걸이까지. 도현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걔는 조용히 다가와 그 앞에 섰다. 소리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두 존재는 눈보라 속에서 다시 마주쳤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걔는 잠시 도현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천천히 한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도현은 망설이지 않고 그 뒤를 따랐다. 아무런 말도, 지시도 없었지만 그는 믿을 수 있었다. 그 진돗개가 이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어디론가 데려가고 있다는 것을. 발걸음은 힘들었고 시야는 여전히 좁았지만 개의 움직임은 흔들림이 없었다. 도현은 그 뒤를 따라 걸으며 자신이 생명을 구했던 그날을 떠올렸다. 그날의 선택이 오늘의 길을 만들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얼마나 걸었는지 모른다. 눈보라는 여전히 거셌고 바람은 매서웠지만 도현은 개를 놓치지 않았다. 개는 주기적으로 뒤를 돌아보았고 도현이 따라오는 것을 확인하면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낡은 대피소 앞에 도착했다. 지붕은 삐뚤어져 있었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지만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걔는 문 앞에서 멈췄고 도현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저기까지 안내했다는 듯한 느낌이었다. 도현은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벽에 기대 앉았다. 숨이 거칠었고 몸은 얼어 있었지만 살아 있었다. 그는 손을 비벼 온기를 찾았고 남아있는 물과 음식을 꺼내 조금씩 몸을 회복시켰다. 밖을 내다보니 걔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도현은 문을 열고 손짓을 했지만 걔는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 후 다시 눈 속으로 사라졌다. 그 뒷모습은 확고했고 더 이상 약하지 않았다. 그는 눈을 떼지 못했다. 한동안 그 자리에서 걔의 흔적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 진돗개는 이제 더 이상 구조받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날 산에서 그를 살린 것이 바로 그 개였고 그 은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무릎을 끌어안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돌아왔구나. 그 바람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충분한 응답을 받은 상태였다. 밤은 조용히 찾아왔다. 대피소 안에서 도현은 작게 남은 불빛과 함께 잠시 눈을 붙였다. 추위는 여전했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그날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이 연결되는 방식이었고 자연이 보여주는 신뢰의 방식이었다. 그는 다시 눈을 감으며 마음속으로 개의 이름을 불렀다. 이름 없는 존재에게 붙인 마음속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오래도록 그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다. 강도현은 그날 이후로 진돗개를 다시 보지 못했다. 매일 산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틈틈이 공터 근처를 찾아갔다. 발자국도 털 한 가닥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는 그곳에 서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개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다시 마주치지 않더라도 괜찮았다. 구조했던 날, 무거운 몸을 일으키려 애쓰던 그 생명이 숲 어딘가에서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믿는 것만으로 위안이 되었다. 초겨울로 접어든 어느 날, 기상예보보다 훨씬 빠르게 눈이 내렸다. 도현은 늦가을 정리순찰을 나섰다가 갑작스러운 눈보라에 발이 묶였다. 처음에는 금방 그칠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눈 빠른 것에 젖고 바람은 방향을 알 수 없게 휘몰아쳤다. 시야는 좁아지고 발밑의 길도 사라졌다. 나침반 바늘은 흔들렸고 오래 익숙했던 지형도 헷갈리기 시작했다. 도현은 침착하려 했지만 몸은 점점 무거워졌다. 손가락이 굳어가고 숨이 짧아졌다. 그는 바위 아래 잠시 몸을 웅크리고 휴식을 취하려 했지만 체온은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다. 배낭 속 물도 얼어 있었고 비상식량은 손에 잘 잡히지 않았다. 이대로 밤이 되면 위험하겠구나. 그는 자신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퇴직 이후에도 수없이 산을 다녔지만 오늘처럼 길을 잃었다는 느낌은 처음이었다. 경험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기후였다. 그는 어머니가 자주 하던 말을 떠올렸다. 산은 언제나 너를 지켜주지만 내가 먼저 귀 기울여야 한다. 바람소리에 묻혀 작고 낯익은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눈을 찌푸리며 고개를 들었다. 흐릿한 시야 너머 하얀 배경 속에서 회색의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 형체가 분명해졌다. 진돗개였다. 멈춰 서서 도현을 바라보고 있었다. 믿기 어려운 순간이었다. 개는 조용히 다가왔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방향을 틀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 속을 걸었다. 마치 길을 안내하듯 도현은 망설이지 않았다. 무릎이 아팠지만 몸을 일으켜 그 뒤를 따랐다. 개는 자주 뒤돌아보며 도현이 따라오는지 확인했고 다시 앞으로 향했다. 눈은 계속 내렸지만 개의 발자국은 또렷했다. 도현은 발끝을 그 위에 맞추며 따라갔다. 어느 순간부터는 바람소리도 덜 들리는 듯했고 몸의 떨림도 덜해졌다. 눈 속을 걸으면서도 마음 한켠은 조용히 벅차올랐다. 한참을 걸은 끝에 개는 낡은 헛간 앞에 멈췄다. 오래전에 버려진 사냥꾼의 임시 대피소였다. 도현은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찬 기운은 그대로였지만
바람은 막을 수 있었다. 개는 문 앞에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듯 움직였고 다시 눈 속으로 사라졌다. 도현은 문을 닫으며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단지 가슴 한가운데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안에서 배낭을 풀고 남은 온열 패드를 꺼내 몸을 녹였다. 손이 돌아오고 숨이 고르기 시작했다. 목숨을 부지했다는 실감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다. 개가 없었다면 임시 대피소를 찾아올 수 있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답은 명확했다. 아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했다. 그 개가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밤새 불을 피우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피곤했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다. 눈보라 속에서 그 개가 나타나 자신을 이끌던 장면이 계속 떠올랐다.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자신을 찾아온 눈빛, 그리고 마지막에 남긴 침묵. 모든 것이 너무나 뚜렷했다. 그는 다시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다. 도현아, 생명은 은혜를 말로 하지 않아. 몸으로 기억하고 눈빛으로 답해. 그가 그 개를 처음 발견했을 때 마찬가지였다. 아무 말도 없었고 아무런 소리도 없었다. 그저 눈빛 하나로 서로를 알아봤다. 그리고 그날 구조한 생명은 이제 돌아와 그의 생명을 구해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도 아니었고 동물적 본능만도 아니었다. 그건 분명히 기억이었고 연결이었다. 그 개는 은혜를 기억했고 되갚았다. 말 대신 길을, 울음 대신 발자국을 남겼다. 아침이 되자 눈은 잦아들었고 하늘이 열렸다. 도현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다. 발밑에는 밤새 쌓인 눈이 있었지만 멀리 이어진 발자국도 함께 있었다. 개는 떠났지만 흔적은 남아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 잠시 서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그는 낮게 인사했다. 고맙다. 내 친구야. 잊지 않을게. 그는 조심히 산 아래로 향했다. 눈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걸음마다 그 개가 남긴 발자국이 떠올랐다. 길을 안내했던 그 발소리는 그 무엇보다 분명한 답이었다. 산은 그에게 다시 한번 가르침을 주었다. 구조는 단방향이 아니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도현은 그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노트 한 구석에 짧게 적었다. 그가 나를 구했다. 돌아와 나의 길이 되어 주었다. 이것이 산이 가르쳐준 사랑의 방식이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다. 불이 잦아드는 방 안에서 그는 조용히 혼잣말했다. 산은 잊지 않았다. 개도 잊지 않았다. 나 역시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다시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긴 숨을 내쉬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함을 꺼내었다. 몇 해가 흘렀다. 강도현은 이제 완전히 은퇴한 노인이 되어 있었다.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고 손에는 세월이 만든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몸은 전보다 느려졌고 산에 오르는 횟수도 줄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을 산에서 멀어졌다고 느끼지 않았다. 지리산은 그의 일부였고 자신이 숨쉬는 한산도 함께 숨쉰다고 믿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은 아니었지만 마음이 산을 향하고 있었다. 도현은 천천히 등산화를 신고 오래된 외투를 걸쳤다. 손에는 마른 간식과 물, 그리고 낡은 노트 한 권을 챙겼다. 그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종종 그 공터를 찾곤 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무언가 기다리고 있는 듯한 예감이 들었다. 숨이 차오르지 않도록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나뭇가지 사이로 햇살이 비쳤고 공기는 차분했다. 공터에 도착하자 그는 발걸음을 멈췄다. 한참 동안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돌아서지 않았다. 조용히 바위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무 뒤편에서 익숙한 기척이 느껴졌다. 그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들었다. 회색빛 털, 당당한 눈빛. 진돗개였다. 시간이 흐른 만큼 개의 털은 희끗해졌고
움직임도 조금 둔해 보였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다. 생기 있고 또렷했고 잊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걔는 도현 앞에 다가와 천천히 멈춰섰다. 두 존재는 다시 마주섰다. 말이 없어도 손짓이 없어도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다. 도현은 조용히 웃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퍼져나왔다. 수년 전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구해주던 그 모습이 떠올랐다. 그 개는 지금까지 살아있었고 돌아왔다. 도현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인연이 아니었다. 그 순간 나무 뒤에서 작은 그림자들이 튀어나왔다. 3마리의 진돗개 새끼들이었다. 그들은 아버지 개 주변을 돌며 뛰어다녔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도현을 바라보았고 놀다 멈추기를 반복했다. 도현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 개는 혼자가 아니었다.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고 세월 속에서도 굳건히 살아있었다. 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간식을 꺼내 바닥에 놓았다. 개는 잠시 냄새를 맡고 조용히 한 입 빼어 물었다. 그 모습은 변함없는 신뢰의 표시였다. 도현은 노트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마지막 페이지에 조심스럽게 몇 글자를 적었다. 그는 돌아왔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였다. 그는 나를 기억했고 나는 그를 기다렸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마주했다. 그 글자를 적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다. 그러나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평온함이 자리했다. 개는 조용히 다시 일어섰다. 새끼들이 그 주변을 따라 움직였다. 숲 쪽으로 고개를 돌리던 개는 다시 한번 도현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다. 감사, 안도, 작별. 도현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마음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고맙다. 그리고 잘 살아줘서 고맙다. 걔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더니 새끼들을 이끌고 천천히 숲속으로 걸어갔다. 그 뒷모습은 당당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도현은 그 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그 장면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었다. 말없이 찾아와 말없이 떠나간 생명. 그러나 그 사이에 존재했던 모든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의미를 가졌다. 그는 다시 노트를 덮었다. 그리고 조용히 노트 위에 손을 얹었다. 오늘 이 만남은 그가 살아온 인생의 가장 조용하면서도 강렬한 장면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배낭을 맸다. 다리는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이 만남이면 충분했다. 그는 산을 내려가는 길 내내 말이 없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다. 생명이 이어진다는 것,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만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는 다시 한번 깨닫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노트를 책장에 넣지 않고 책상 위에 그대로 올려두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누군가와 연결되었던 삶의 증거였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조용히 전등을 끄고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살짝 스며들었고 그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잘 지내라. 산은 너의 집이고 너는 산의 아이야. 그 말은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고 하늘 위 별빛 아래서 오래도록 남아있었다. 강도현은 어느덧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 있었다. 오랜 시간 산을 오르내리며 지켜온 지리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계단을 오르는 속도는 느려졌고 숨도 훨씬 가빠졌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산을 원망하거나 멀리한 적이 없었다. 이제는 굳이 올라야 할 이유가 없어도 가끔은 그저 바람을 맞고 싶어 길을 나섰다. 그날은 자신도 모르게 산을 향해 걷고 있었다. 특별한 목적도 없었지만 마음이 조용히 이끄는 방향으로 발을 옮겼다. 그는 오늘이 자신의 마지막 산행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예전처럼 장비를 챙기지도 않았고 걸음은 한결 느렸지만 그의 눈빛은 단단했다.
오래된 외투와 낡은 모자, 그리고 손에는 여전히 그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다. 수많은 계절을 함께한 노트였다. 그는 걔를 처음 구조했던 자리로 향했다. 그곳에서 처음 마주했고, 나중에 다시 만났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 새끼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던 기억이 남아 있었다. 가파른 오르막을 넘고 굽이진 길을 따라 걷는 동안 그는 많은 생각을 정리했다. 어머니의 말들, 동료들과의 기억, 그리고 그개와의 조용한 눈빛들. 그 모든 것이 오늘의 발걸음 안에 함께 들어 있었다. 공터에 다다랐을 때 그는 오래된 나무 사이를 바라보았다. 바람도 없고 소리도 없었지만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은 선명했다. 그리고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다. 나무 뒤편에서 회색빛 털이 서서히 나타났다. 진돗개였다. 털은 예전보다 훨씬 하얘졌고 걸음은 느렸으며 눈빛은 더 깊어져 있었다. 그러나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 개였다. 처음 만나 구조했고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구해주었던 그 진돗개였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당연한 듯 조용히 웃었다. 개도 다가왔고 이번에는 훨씬 가까이 멈췄다. 두 존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오랜 시간의 무게가 그 눈빛 속에 담겨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전해졌다. 개는 천천히 자리에 누웠고 고개를 살짝 기울여 도현을 바라보았다. 그 곁에는 3마리의 진돗개 새끼들이 함께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작지 않은 어엿한 젊은 개들이었다. 그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도현을 바라보다가 다시 풀숲에서 장난을 쳤다. 도현은 천천히 바위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마지막 장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글씨를 적었다. 오늘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그는 늙었지만 여전히 당당했고 나는 변했지만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그 기억은 이 산에 남을 것이다. 그리고 조용히 펜을 내려놓았다. 개는 도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새끼들을 불러 세웠다. 젊은 개들은 아버지 곁으로 다가왔고 그들 모두는 도현을 향해 짧게 머물렀다. 도현은 다시 한번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인사를 나누듯 작별을 고하듯. 그 개는 마지막으로 도현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처음 만났을 때와도 눈보라 속에서 마주했을 때와도 다르지 않았다. 오직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천천히 숲속으로 걸어갔다. 늙은 개는 앞장서고 3마리는 그 뒤를 따랐다. 도현은 그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았다. 흔들리는 꼬리, 느린 걸음, 그리고 당당한 뒷모습. 어느 순간 나무 사이로 완전히 사라졌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조용한 바람뿐이었다. 그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무릎이 아팠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마음은 조용했고 가슴 한편이 따뜻하게 차올랐다. 다시는 그 개를 보지 못할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오늘 이 만남이면 충분했다.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었고 자신은 그것을 지켜보았으며 기록했다. 그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을까? 산을 내려오는 길에 그는 천천히 걸었다. 발밑의 낙엽 소리조차도 익숙했고 숲의 숨결이 등을 감쌌다. 마을에 도착하자 그는 노트를 책장 맨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진 옆에 조용히 세워놓았다. 책상 위에는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다. 진심으로 만났던 생명, 알없이 이어졌던 인연, 그리고 돌아온 은혜. 그날 밤 그는 조용히 누웠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지만 마음은 편안했다. 눈을 감고 숲속을 걷는 진돗개의 모습을 떠올렸다. 어두운 밤에도 또렷했던 그 눈빛을. 그리고 마음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잘 가라, 내 친구. 너와 함께했던 시간은 내 삶의 가장 큰 선물이었어. 그는 알았다. 어떤 인연은 이름이 없고 어떤 감사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삶을 움직이게 한다. 강도현과 진돗개의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깊게 끝을 맺었다.
그리고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들을 기억하듯이. 존경하는 여러분,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인간과 동물의 만남을 넘어 우리가 삶 속에서 잊기 쉬운 따뜻함과 연결, 그리고 되돌아오는 진심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말없이 건넨 도움, 기억 속에 남는 눈빛, 그리고 끝내 이어지는 생명의 순환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을 되새기게 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께서도 자신의 삶 속 어떤 순간을 떠올리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마주하든 어떤 존재와 연결되든 그 안에는 늘 의미가 깃들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모여 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진심을 담은 이야기를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낀 점이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나눠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